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물이 나다입니다. 저자는 최송화, 출판사는 K 미라클 모닝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송화, 청주교육대학교 초등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초등미술교육을 공부했다. 세종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9년째 근무 중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물을 자주 마십니다.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이 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즉, 체내 순환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막힙니다. 막히면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물은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물 마시기에 둔감해졌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좀 더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물 마시기에 대한 길잡이이자 안내서입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평소 살아왔던 사람, 자신도 모르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진 사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사람은 꼭 읽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가 광이 나고 싶은 사람, 아기처럼 심성이 맑고 순수해지고 싶은 사람, 목소리가 좋아지고 싶은 사람,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물을 마시면 체중의 증가나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고 불순물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뇌를 억압하지 않으며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많은 에너지를 주면서 만족감과 인내심을 높여줍니다. 먹는 습관과 관련된 두 가지 일반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에 대한 감각으로 흔히 공복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갈증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 둘은 같은 부위에서 느껴지며 똑같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두 가지 신호는 혼동되기 쉬우며 사실상 목이 마른 것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히스타민의 수분에 대한 요구를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만족시킵니다. 벤맨 갤리지 박사는 몸의 탈수가 비만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비만의 해결 방법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마다 그리고 식후에 2시간 30분마다 물 2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원하는 생리작용과 음식을 원하는 생리적인 작용이 구별되기 30분 정도 전에 물을 섭취합니다.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물을 섭취합니다.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꼭 음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 섭취량은 현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먹고자 하는 음식의 종류도 바뀌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살을 찌게 만드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물을 통해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물은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게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거친 목소리를 치유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모두를 위한 음성 훈련 워크북에서 저자 자네트 넬슨은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의 음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훈련을 공유합니다. 그중 수분 유지하기는 물이 얼마나 목 상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음성을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음성을 사용하면 성대는 수분을 잃게 됩니다. 즉, 성대 주름이 서로 잘 움직이도록 돕는 성대를 덮고 있는 점액이 걸쭉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성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분을 유지하면 점액이 묽고 미끈거려서 성대가 순조롭게 진동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당 125ml 정도의 물을 마시도록 노력하세요. 이는 성대 내부까지 수분을 공급하고 음성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여러분의 피곤함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목이 유난히 가는 그녀는 목을 쓰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잘 때 목에 손수건을 두르고 잡니다. 널찍한 등산용 손수건을 목에 칭칭 감고 잡니다. 자다가 중간에 풀지 않게, 그리고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헐렁한 매듭을 짓습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잘 때 목을 따뜻하게 감고 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건강 비법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합니다. 목을 감고자 한 이유로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몸 상태가 좋습니다. 목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은 목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목이 살아 숨쉴 수 있게 돋습니다. 목을 너무 많이 썼을 때, 목에 무리가 갔을 때 꼭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이 없다면 목도 없습니다.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목보호대, 목베개, 목 안 아픈 발성 연습. 목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제가 물에 중독된 이유는 물이 목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물은 말과 말 사이에 따뜻한 쉼이 되어줍니다. 황금가도 같은 침묵을 만들어줍니다. 한 모금의 물을 마십니다. 물 안에 있는 생명이 목에 닿습니다. 물이 없었다면 말을 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물은 언제나 저에게 필요합니다. 물은 목을 보호합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물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마시는 물의 양은 다릅니다. 물을 얼마만큼 마셔야 할까요? 자신의 몸무게에 0.03을 곱하면 물의 하루 적정 섭취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체중이 60kg라면 1.8리터가 적당합니다. 적정 섭취량 이상 마셔도 괜찮습니다. 남은 물은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배변은 자체적으로 노폐물을 내보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입니다. 모든 건강의 시작은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변이 원활하지 않으면 체내의 독소가 점점 쌓이면서 장 건강은 물론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으로 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보다 싸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변비와 싸우기 위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변비를 고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배변 능력을 기르는 식사 규칙이 있습니다. 1. 하루 3끼를 잘 챙겨 먹는다. 아침을 거르는 식생활은 변비를 초래합니다.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식사를 해야 장도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배변 시간이 각인되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배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항상 거르는 사람 중에는 아침에 배가 별로 고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플레인 요구르트에 잘게 자른 바나나와 올리고당을 섞어서 먹어봅시다. 2.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친다. 수면 중에는 다음날 아침 배변과 새로운 음식물의 소화를 위해 모톨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화관 속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위장이 비지 않으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녁 식사는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3.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수분은 장의 연동운동을 활성화합니다. 변을 부드럽게 하는데도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수분이 적으면 변이 딱딱해집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어 체내 수분 함량이 부족해진 탓에 변비가 심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변을 봅니다. 변비에서 낫게 해준 최고의 은인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자주 마셨더니 자연스럽게 변비가 멀어졌습니다. 변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변을 보는 횟수도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몸에 자신감이 흐릅니다. 물에 중독된 이후로는 변비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을 마시기 전에는 항상 변비와 설사로 고생했습니다. 변비를 탈출하는 데는 물은 필수적입니다. 물을 가까이 하면 변비는 멀어집니다. 물 마시기를 통해 변비에서 탈출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스한 햇볕과 부드러운 바람이 기분 좋게 뺨을 어루만집니다. 한마디로 자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기는 굶어야 낫는다의 저자 조기성은 사람은 누구나 자연 치유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차가운 환경으로의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차가운 기운을 가진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게 만듭니다. 외적인 바이러스들이 쳐들어오는 비상사태에 우리 몸은 가능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 최대한의 에너지를 동원합니다. 위급 상황이다 보니 인체의 기본 활동 중 중요한 소화나 배변 활동에 사용할 에너지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 때문에 입맛도 없어지고 배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기에 대항하기 위해 인체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인체에서는 효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소화효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소화효소가 대사효소로 이동하게 되고 소화효소의 여력이 줄어들어서 입맛을 잃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탈이 납니다. 동물들은 감기에 걸리면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줘도 병이 나을 때까지 먹을 것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몸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굶어야 빨리 나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굶을 수가 없다면 죽을 먹거나 소식을 하는 것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줄이고 수분은 늘립니다. 소화해야 할 음식이 많아지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먹는 음식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대신 물은 많이 마셔야 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셔서 감기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물은 감기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예방하기도 합니다. 감기와 후두염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일단 걸리고 나면 일주일 정도 고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기와 후두염에 걸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충분한 물 마시기입니다. 물은 몸 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닙니다. 각종 병균이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물은 몸 안의 파수꾼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물을 싫어합니다. 물은 감기를 찾아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원활한 수분 대사와 생리 기능의 장애로 만성염증과
많은 질병을 초래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분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없애주는데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많은 노폐물이 쌓여 있습니다. 노폐물은 몸에 독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배출하려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감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메마른 땅에 먼지가 일고 풀이 죽어가는 것처럼 감기는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감기를 이길 능력이 없는 몸은 쉽게 굴복합니다. 감기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감기와 후두염은 역사가 깊은 병입니다. 이 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장군은 물뿐입니다. 물은 감기와 후두염보다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물을 잘 이용하여 감기와 후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저는 물을 자주 마셔서 감기와 후두염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건강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각종 바이러스에 저의 몸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물을 하루라도 제대로 마시지 않는 날이면 곧바로 몸 안에 안 좋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목이 따갑다거나 오한과 고열에 시달립니다. 소방관이 불이 난 집에 물을 뿌리듯 얼른 물을 마십니다. 평소보다 2배로 더 많이 마십니다. 감기와 후두염에 맞서기 위해서 저는 물로 몸을 무장합니다. 든든한 물이 있으니 외롭지 않습니다. 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썩지 않도록 매일매일 갈아줘야 합니다.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꽃병에 물을 갈아주면서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하루만 지났는데도 물이 뿌옇게 더러워진 것입니다. 사람이 노폐물을 배출하듯 꽃도 그렇구나. 물을 꾸준히 갈아주는 것만으로도 꽃은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몸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려면 물을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물은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물속에 있는 여러 무기질과 미네랄은 몸에 활력을 줍니다. 물은 성실하게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청소합니다. 순환은 몸속뿐만 아니라 우리 몸 밖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이 같은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편안함이 몸 안에 퍼져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의 순환계는 제1순환계로 불리는 혈관계와 제2순환계로 불리는 림프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순환계는 심장 박동에 의해서 혈액이 온몸으로 순환하며 모든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합니다. 제2순환계인 림프계는 혈관에 혈액이 흐르듯 림프액이 흐르면서 우리 몸속에 쌓이는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림프액은 투명한 다망색 액체로 흔히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나오는 진물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 몸 안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뻗어 있는 림프계 덕분입니다. 림프의 흐름이 정체되면 여기저기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일하는 사람은 부종이 잘 생깁니다. 림프가 막히면 피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색소 침착, 기미, 주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통증, 비만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림프샘은 대부분 몸통에 모여 있습니다. 복부를 중심으로 복부 아래에서 하체로 갈라지는 넓적다리 부위인 서해부와 가슴, 목, 겨드랑이 부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위들을 만졌을 때 뭉쳐 있다면 노폐물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마사지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두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식후 2시간 30분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데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십니다. 혹시 설사를 한다거나 몸이 차가울 때는 몸에 열을 내는 운동을 하고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식물을 용해하며 가장 중요한 혈액을 물기하고 잘 운반시킵니다.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피곤한 날은 다리가 더 무겁고 부종도 심할 수가 있습니다. 냉기는 우리 몸에 많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반신욕은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땀과 함께 노폐물을 배출시켜 지방을 분해합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도 심신의 안정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땀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반신욕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중간에 목이 마르면 수시로 마셔도 좋습니다. 욕실 온도는 22에서 24도가 적당하고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의 명치 아래만 몸을 담그고 어깨나 팔은 물에 넣지 않습니다. 시간은 20-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몸의 순환과 관련하여 마사지와 반신욕은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마사지와 반신욕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물 마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시기처럼 단순하고 간단한 해법은 언제나 오래갑니다. 10년 젊어지는 세안 방법을 소개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피부가 상할 정도로 세안하여 피부에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세안의 첫 단계는 손 씻기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세안하면 세안제가 손의 오염물질만 제거하고 얼굴의 오염물질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세안하면 얼굴을 깨끗이 닦지 못할 뿐더러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세안할 때 물의 온도와 압력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으면서 세안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체온보다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 탄력을 잃고 모공도 커지면서 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물의 압력이 강한 샤워기로 세안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미온수로 압력이 세지 않은 물을 손으로 받아 부드럽게 세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세포 내의 수분이 점차 감소하여 10년마다 3리터의 수분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퇴화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으로 당연히 세포의 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를 늙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가 있습니다. 내인성 노화는 유전이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생기는 노화입니다. 콜라겐의 감소로 잔주름이 생기고 수분이 줄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외인성 노화는 노력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흡연, 미세먼지, 음식, 피부염증, 전신질환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인 것은 열노화와 광노화입니다. 즉, 적외선과 자외선입니다. 흡연이나 미세먼지처럼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유해물질도 산화 반응으로 노화를 일으킵니다. 흡연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특히 입술이 얇아지면서
입 주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생깁니다. 흡연은 유해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서 당 독소를 늘립니다. 미세먼지는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피부 노화가 만들어집니다. 피부는 열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열이 얼굴을 늙게 만듭니다. 체온은 36.5도가 정상이지만 피부 온도는 이보다 3에서 5도 정도 낮아야 합니다. 피부에 열이 오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수분이 날아가고 탄력이 없어집니다. 반복되는 홍조 현상은 모세혈관을 확장합니다. 피부가 예민한 상태로 바뀝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6시간씩 4주간 마스크 착용을 지속하면 피부 장벽 손상뿐만 아니라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고 모공이 커지고 피부 탄력이 감소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 주름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마스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기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건조해지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공이 커지는 원인으로는 마스크 착용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것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화장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품 안에 포함된 성분의 개수가 적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로 잘 지워지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너무 유분이 많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을 한 후에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는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안에 담긴 물이 깨끗하다면 저절로 광이 납니다. 반대로 그릇 안에 담긴 물이 더럽고 고여 있다면 그릇은 썩습니다. 우리 몸은 물입니다. 물을 잘 마시고 있다면 피부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반대로 물을 마시지 않거나 물이 아닌 커피나 술로 즐긴다면 피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깨끗한 물을 주세요. 겨울이 되면 피부는 건조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피부의 수분은 생명과 같습니다. 건조함을 달래기 위해 화장품을 바릅니다. 그래도 건조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몸 안에 수분이 없다면 피부는 거칠고 쪼그라듭니다. 물을 자주 마십시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피부 세포에 스며듭니다. 목말라 쭈글쭈글했던 피부가 물을 마십니다. 진화하는 물, 물의 과학을 쓴 제럴드 폴락 박사는 워싱턴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가르치는 저명한 교수이자 벤처과학연구소의 책임자입니다. 그는 근육과 근육 수축에 관해 연구하며 물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널리 알려진 이론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근육이 기능을 하는 데는 물 분자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락 박사는 근육에 대한 연구를 멈추고 물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물이 3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물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3가지 상태로 존재한다고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폴락 박사는 물에는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4번째 상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물의 4번째 상태는 꿀처럼 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상태를 물의 베타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즉, EZ라고 부릅니다. EZ물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돕습니다. 우리의 혈액 속에
이 제트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세포가 더욱 활발하게 기능합니다. 이 제트물은 소화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소화 기능은 비단 우리가 먹고 싸는 것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과 상태를 조절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물을 섭취하여 소화 기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탐구해야 합니다. 적외선, 햇빛, 진동. 이것들이 네 번째 상태의 물을 더욱 많이 생성합니다. 네 번째 상태의 물의 상태를 촉진하는 자외선, 햇빛, 진동.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한꺼번에 충족시키는 간편하고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의 저자 나가오 가즈히로는 대부분의 병이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나가오 클리닉 원장이자 동네 의사인 그는 걷기를 생활화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고 확실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대장 증후군, 모두 위와 장애에 기능이 약해져 발생하는 질환들입니다. 이 질환의 공통점은 식도, 위, 장 등 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 기관은 자율신경입니다. 지금 속이 안 좋은 것은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자에게 설명하면 그럼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는 약을 주세요.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입니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장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식사만으로, 약만으로는 소화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걷기가 답입니다. 잘 걸으면 약이 필요 없어집니다. 걸으면 장이 움직입니다. 햇빛 속에서 걷기, 즉 산책하기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산책을 하면 생애 욕구가 밀려옵니다. 아프던 허리도 낫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소식은 지금까지 나온 장수 비결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과학적 근거를 가장 잘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하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만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울러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소식의 효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신진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소식을 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의 양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식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채소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양만큼만 먹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맞게 하는 건데 첫째로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는 것입니다. 때가 돼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지 5시간이 안 됐는데도 또 배가 고프다면 그것은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그냥 헛헛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데 30분은 꼭 기다려야 합니다. 저장된 지방이 분해될 시간은 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배가 조금 덜 고픈데 바로 그때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식입니다. 소식의 구체적인 실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릇 크기를 줄여라.
자기가 먹는 그릇의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2. 천천히 먹어라. 위에서 음식물이 차고 포만감이 뇌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그런데 밥을 5분 만에 다 먹어버린다면 밥을 다 먹었는데도 배고픔을 느끼고 과식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먹어야 소식할 수가 있습니다. 3. 식사일지를 작성하라. 자기가 먹은 식사량을 적다 보면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 안 먹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일지를 적다 보면 칸이 모자랍니다. 일지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사진으로라도 기록을 남깁니다. 한 스님이 점심 공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반 공기가량의 밥과 근대를 넣은 된장국, 두부, 김치, 김, 나물 반찬으로 구성된 소박하고 담백한 식단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밥 한 숟가락을 김에 싸서 입에 넣은 다음 씹기를 시작하는데 쉽게 삼키지 않습니다. 한 입의 음식을 삼키기까지 씹는 횟수로는 100번 이상, 시간으로는 거의 1분 가까이 걸립니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고유의 맛을 음미할 수가 있고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많이 먹지 않아도 저절로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언제 삼키느냐 하면 죽처럼 되었을 때 삼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입자가 크면 안 돼요. 오래 씹어야 합니다. 오래 씹어야 적게 먹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나처럼 오래 씹어서 먹으면 밥을 반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못 먹습니다. 오래 씹는 것은 포만감 때문에 적게 먹는 방법입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것이 좋습니다. 가장 뜨거운 것을 100이라고 하고 가장 차가운 것을 0이라고 할 때 마시는 물의 온도는 60 정도가 좋습니다. 살짝 따뜻한 정도를 말합니다. 맛집은 물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물에도 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음식이 맛있는 집은 따뜻하게 끓인 물을 주거나 보리차와 같이 한번 물을 끓여서 식수로 제공합니다. 중국에서는 냉수를 선호하지 않으며 아무리 무더운 지역이라도 물을 끓여 먹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냉수를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차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심신에 유익합니다. 미지근한 물과 따뜻한 물을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옥구 작가의 책 따뜻한 물 6잔의 기적에서는 여러 가지 따뜻한 물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백비탕입니다. 새벽에 물을 끓여서 호호 불어가며 마시는 물을 말합니다. 꼭 새벽에 끓여야 합니다. 백비탕은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양탕은 처음에는 뜨거운 물 3분의 2만큼, 다음으로 찬물 3분의 1을 받아서 섞은 물입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수증기가 상승하듯 뜨거운 물이 상승하고 차가운 물이 하강하며 서로 만나 충돌합니다. 태풍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가 왕성한 물입니다. 숭늉은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음식 문화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식후에 마시는 물은 따뜻한 숭늉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한여름에도 숭늉을 마셨고
숭늉이 아닌 냉수를 가져다 드리면 혼났습니다. 숭늉은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룽지와 숭늉에는 단당류 중에 특히 덱스트린 성분이 많은데 이에 따라 누룽지를 먹으면 소화가 매우 빨리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2리터 이상의 생수를 마십니다. 출근할 때 2리터짜리 생수를 한 통 들고 갑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 물을 마십니다. 물론 어떤 날에는 너무 바빠서 다 못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물을 보충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의식적으로 계속 물을 마셔야 한다고 떠올려야 합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물을 자주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루 몇 잔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분 배설량과 흡수량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루 총 수분 배설량은 성인 기준으로 2.5리터입니다. 이것은 곧 흡수량도 2.5리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물을 섭취하실 때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분을 너무 과다 섭취하면 수독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에 소금을 일정량 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우리 몸에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좋지만 드실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물이 나다입니다. 저자는 최송화, 출판사는 K 미라클 모닝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송화, 청주교육대학교 초등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초등미술교육을 공부했다. 세종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9년째 근무 중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물을 자주 마십니다.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이 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즉, 체내 순환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막힙니다. 막히면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물은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물 마시기에 둔감해졌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좀 더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물 마시기에 대한 길잡이이자 안내서입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평소 살아왔던 사람, 자신도 모르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진 사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사람은 꼭 읽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가 광이 나고 싶은 사람, 아기처럼 심성이 맑고 순수해지고 싶은 사람, 목소리가 좋아지고 싶은 사람,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물을 마시면 체중의 증가나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고 불순물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뇌를 억압하지 않으며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많은 에너지를 주면서 만족감과 인내심을 높여줍니다. 먹는 습관과 관련된 두 가지 일반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에 대한 감각으로 흔히 공복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갈증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 둘은 같은 부위에서 느껴지며
똑같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두 가지 신호는 혼동되기 쉬우며 사실상 목이 마른 것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히스타민의 수분에 대한 요구를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만족시킵니다. 벤맨 갤리지 박사는 몸의 탈수가 비만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비만의 해결 방법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마다 그리고 식후에 2시간 30분마다 물 2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원하는 생리작용과 음식을 원하는 생리적인 작용이 구별되기 30분 정도 전에 물을 섭취합니다.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물을 섭취합니다.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꼭 음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 섭취량은 현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먹고자 하는 음식의 종류도 바뀌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살을 찌게 만드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물을 통해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물은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게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거친 목소리를 치유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모두를 위한 음성 훈련 워크북에서 저자 자네트 넬슨은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의 음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훈련을 공유합니다. 그중 수분 유지하기는 물이 얼마나 목 상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음성을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음성을 사용하면 성대는 수분을 잃게 됩니다. 즉, 성대 주름이 서로 잘 움직이도록 돕는 성대를 덮고 있는 점액이 걸쭉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성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분을 유지하면 점액이 묽고 미끈거려서 성대가 순조롭게 진동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당 125ml 정도의 물을 마시도록 노력하세요. 이는 성대 내부까지 수분을 공급하고 음성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여러분의 피곤함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목이 유난히 가는 그녀는 목을 쓰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잘 때 목에 손수건을 두르고 잡니다. 널찍한 등산용 손수건을 목에 칭칭 감고 잡니다. 자다가 중간에 풀지 않게 그리고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헐렁한 매듭을 짓습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잘 때 목을 따뜻하게 감고 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건강 비법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합니다. 목을 감고자 한 이유로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몸 상태가 좋습니다. 목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은 목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목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돋습니다. 목을 너무 많이 썼을 때, 목에 무리가 갔을 때 꼭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이 없다면 목도 없습니다.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목 보호대, 목베개, 목 안 아픈 발성 연습. 목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물을 마시기입니다. 제가 물에 중독된 이유는 물이 목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물은 말과 말 사이에 따뜻한 쉼이 되어줍니다. 황금가도 같은 침묵을 만들어줍니다. 한 모금의 물을 마십니다. 물 안에 있는 생명이 목에 닿습니다. 물이 없었다면 말을 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물은 언제나 저에게 필요합니다. 물은 목을 보호합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물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마시는 물의 양은 다릅니다. 물을 얼마만큼 마셔야 할까요? 자신의 몸무게에 0.03을 곱하면 물의 하루 적정 섭취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체중이 60kg라면 1.8리터가 적당합니다. 적정 섭취량 이상 마셔도 괜찮습니다. 남은 물은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배변은 자체적으로 노폐물을 내보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입니다. 모든 건강의 시작은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변이 원활하지 않으면 체내의 독소가 점점 쌓이면서 장 건강은 물론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으로 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보다 싸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변비와 싸우기 위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변비를 고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배변 능력을 기르는 식사 규칙이 있습니다. 1. 하루 3끼를 잘 챙겨 먹는다. 아침을 거르는 식생활은 변비를 초래합니다.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식사를 해야 장도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배변 시간이 각인되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배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항상 거르는 사람 중에는 아침에 배가 별로 고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플레인 요구르트에 잘게 자른 바나나와 올리고당을 섞어서 먹어봅시다. 2.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친다. 수면 중에는 다음날 아침 배변과 새로운 음식물의 소화를 위해 모톨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화관 속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위장이 비지 않으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녁 식사는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3.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수분은 장의 연동운동을 활성화합니다. 변을 부드럽게 하는데도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수분이 적으면 변이 딱딱해집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어 체내 수분 함량이 부족해진 탓에 변비가 심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변을 봅니다. 변비에서 낫게 해준 최고의 은인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자주 마셨더니 자연스럽게 변비와 멀어졌습니다. 변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변을 보는 횟수도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몸에 자신감이 흐릅니다. 물에 중독된 이후로는 변비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을 마시기 전에는 항상 변비와 설사로 고생했습니다. 변비를 탈출하는 데는 물은 필수적입니다. 물을 가까이 하면 변비는 멀어집니다. 물 마시기를 통해 변비에서 탈출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스한 햇볕과 부드러운 바람이 기분 좋게 뺨을 어루만집니다. 한마디로 자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기는 굶어야 낫는다의 저자 조기성은 사람은 누구나 자연 치유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차가운 환경으로의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차가운 기운을 가진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게 만듭니다. 외적인 바이러스들이 쳐들어오는 비상사태에 우리 몸은 가능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 최대한의 에너지를 동원합니다. 위급 상황이다 보니 인체의 기본 활동 중 중요한 소화나 배변 활동에 사용할 에너지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 때문에 입맛도 없어지고 배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기에 대항하기 위해
인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인체에서는 효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소화효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소화효소가 대사효소로 이동하게 되고 소화효소의 여력이 줄어들어서 입맛을 잃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탈이 납니다. 동물들은 감기에 걸리면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줘도 병이 나을 때까지 먹을 것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몸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굶어야 빨리 나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굶을 수가 없다면 죽을 먹거나 소식을 하는 것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줄이고 수분은 늘립니다. 소화해야 할 음식이 많아지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먹는 음식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대신 물은 많이 마셔야 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셔서 감기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물은 감기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예방하기도 합니다. 감기와 후두염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일단 걸리고 나면 일주일 정도 고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기와 후두염에 걸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충분한 물 마시기입니다. 물은 몸 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닙니다. 각종 병균이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물은 몸 안의 파수꾼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물을 싫어합니다. 물은 감기를 찾아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원활한 수분 대사와 생리 기능의 장애로 만성염증과 많은 질병을 초래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분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없애주는데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많은 노폐물이 쌓여 있습니다. 노폐물은 몸의 독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배출하려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감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메마른 땅에 먼지가 일고 풀이 죽어가는 것처럼 감기는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감기를 이길 능력이 없는 몸은 쉽게 굴복합니다. 감기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감기와 후두염은 역사가 깊은 병입니다. 이 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장군은 물뿐입니다. 물은 감기와 후두염보다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물을 잘 이용하여 감기와 후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저는 물을 자주 마셔서 감기와 후두염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건강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각종 바이러스에 저의 몸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물을 하루라도 제대로 마시지 않는 날이면 곧바로 몸 안에 안 좋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목이 따갑다거나 오한과 고열에 시달립니다. 소방관이 불이 난 집에 물을 뿌리듯 얼른 물을 마십니다. 평소보다 2배로 더 많이 마십니다. 감기와 후두염에 맞서기 위해서 저는 물로 몸을 무장합니다. 든든한 물이 있으니 외롭지 않습니다. 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썩지 않도록 매일매일 갈아줘야 합니다.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꽃병에 물을 갈아주면서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하루만 지났는데도 물이 뿌옇게 더러워진 것입니다. 사람이 노폐물을 배출하듯 꽃도 그렇구나. 물을 꾸준히 갈아주는 것만으로도 꽃은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몸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려면 물을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물은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물속에 있는 여러 무기질과 미네랄은 몸에 활력을 줍니다. 물은 성실하게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청소합니다. 순환은 몸속뿐만 아니라 우리 몸 밖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이 같은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편안함이 몸 안에 퍼져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의 순환계는 제1순환계로 불리는 혈관계와 제2순환계로 불리는 림프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순환계는 심장 박동에 의해서 혈액이 온몸으로 순환하며 모든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합니다. 제2순환계인 림프계는 혈관에 혈액이 흐르듯 림프액이 흐르면서 우리 몸속에 쌓이는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림프액은 투명한 다망색 액체로 흔히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나오는 진물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 몸 안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뻗어 있는 림프계 덕분입니다. 림프의 흐름이 정체되면 여기저기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일하는 사람은 부종이 잘 생깁니다. 림프가 막히면 피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색소 침착, 기미, 주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통증, 비만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림프샘은 대부분 몸통에 모여 있습니다. 복부를 중심으로 복부 아래에서 하체로 갈라지는 넓적다리 부위인 서해부와 가슴, 목, 겨드랑이 부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위들을 만졌을 때 뭉쳐 있다면 노폐물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마사지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두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식후 2시간 30분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데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십니다. 혹시 설사를 한다거나 몸이 차가울 때는 몸에 열을 내는 운동을 하고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식물을 용해하며 가장 중요한 혈액을 물기하고 잘 운반시킵니다.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피곤한 날은 다리가 더 무겁고 부종도 심할 수가 있습니다. 냉기는 우리 몸에 많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반신욕은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땀과 함께 노폐물을 배출시켜 지방을 분해합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도 심신의 안정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땀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반신욕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중간에 목이 마르면 수시로 마셔도 좋습니다. 욕실 온도는 22에서 24도가 적당하고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의 명치 아래만 몸을 담그고 어깨나 팔은 물에 넣지 않습니다. 시간은 20-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몸의 순환과 관련하여 마사지와 반신욕은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마사지와 반신욕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물 마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시기처럼 단순하고 간단한 해법은 언제나 오래갑니다. 10년 젊어지는 세안 방법을 소개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피부가 상할 정도로 세안하여 피부에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세안의 첫 단계는 손 씻기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세안하면
세안제가 손의 오염물질만 제거하고 얼굴의 오염물질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세안하면 얼굴을 깨끗이 닦지 못할 뿐더러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세안할 때 물의 온도와 압력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으면서 세안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체온보다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 탄력을 잃고 모공도 커지면서 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물의 압력이 강한 샤워기로 세안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미온수로 압력이 세지 않은 물을 손으로 받아 부드럽게 세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세포 내의 수분이 점차 감소하여 10년마다 3리터의 수분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퇴화하면서 더욱 과속화되는 현상으로 당연히 세포의 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를 늙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가 있습니다. 내인성 노화는 유전이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생기는 노화입니다. 콜라겐의 감소로 잔주름이 생기고 수분이 줄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외인성 노화는 노력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흡연, 미세먼지, 음식, 피부염증, 전신질환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인 것은 열노화와 광노화입니다. 즉, 적외선과 자외선입니다. 흡연이나 미세먼지처럼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유해물질도 산화 반응으로 노화를 일으킵니다. 흡연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특히 입술이 얇아지면서 입 주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생깁니다. 흡연은 유해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서 당 독소를 늘립니다. 미세먼지는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피부 노화가 만들어집니다. 피부는 열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열이 얼굴을 늙게 만듭니다. 체온은 36.5도가 정상이지만 피부 온도는 이보다 3에서 5도 정도 낮아야 합니다. 피부에 열이 오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수분이 날아가고 탄력이 없어집니다. 반복되는 홍조 현상은 모세 혈관을 확장합니다. 피부가 예민한 상태로 바뀝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6시간씩 4주간 마스크 착용을 지속하면 피부 장벽 손상뿐만 아니라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고 모공이 커지고 피부 탄력이 감소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 주름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마스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기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건조해지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공이 커지는 원인으로는 마스크 착용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것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화장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품 안에 포함된 성분의 개수가 적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로 잘 지워지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너무 유분이 많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을 한 후에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는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안에 담긴 물이 깨끗하다면 저절로 광이 납니다. 반대로 그릇 안에 담긴 물이 더럽고 고여 있다면 그릇은 썩습니다. 우리 몸은 물입니다. 물을 잘 마시고 있다면 피부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반대로 물을 마시지 않거나 물이 아닌 커피나 술로 즐긴다면 피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깨끗한 물을 주세요.
겨울이 되면 피부는 건조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피부의 수분은 생명과 같습니다. 건조함을 달래기 위해 화장품을 바릅니다. 그래도 건조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몸 안에 수분이 없다면 피부는 거칠고 쪼그라듭니다. 물을 자주 마십시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피부 세포에 스며듭니다. 목말라 쭈글쭈글했던 피부가 물을 마십니다. 진화하는 물, 물의 과학을 쓴 제럴드 폴락 박사는 워싱턴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가르치는 저명한 교수이자 벤처과학연구소의 책임자입니다. 그는 근육과 근육 수축에 관해 연구하며 물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널리 알려진 이론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근육이 기능을 하는 데는 물 분자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락 박사는 근육에 대한 연구를 멈추고 물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물이 3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물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3가지 상태로 존재한다고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폴락 박사는 물에는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4번째 상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물의 4번째 상태는 꿀처럼 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상태를 물의 베타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즉, EZ라고 부릅니다. EZ물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돕습니다. 우리의 혈액 속에 EZ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세포가 더욱 활발하게 기능합니다. EZ물은 소화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소화 기능은 비단 우리가 먹고 싸는 것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과 상태를 조절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물을 섭취하여 소화 기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탐구해야 합니다. 적외선, 햇빛, 진동 이것들이 4번째 상태의 물을 더욱 많이 생성합니다. 4번째 상태의 물의 상태를 촉진하는 자외선, 햇빛, 진동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한꺼번에 충족시키는 간편하고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의 저자 나가오 가즈 히로는 대부분의 병이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나가오 클리닉 원장이자 동네 의사인 그는 걷기를 생활화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고 확실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대장 증후군 모두 위와 장애에 기능이 약해져 발생하는 질환들입니다. 이 질환의 공통점은 식도, 위, 장 등 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 기관은 자율신경입니다. 지금 속이 안 좋은 것은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자에게 설명하면 그럼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는 약을 주세요.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입니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장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식사만으로, 약만으로는 소화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걷기가 답입니다. 잘 걸으면 약이 필요 없어집니다. 걸으면 장이 움직입니다.
햇빛 속에서 걷기, 즉 산책하기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산책을 하면 생애 욕구가 밀려옵니다. 아프던 허리도 낫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소식은 지금까지 나온 장수 비결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과학적 근거를 가장 잘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하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만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울러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소식의 효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신진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소식을 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의 양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식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채소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양만큼만 먹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맞게 하는 건데 첫째로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는 것입니다. 때가 돼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지 5시간이 안 됐는데도 또 배가 고프다면 그것은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그냥 헛헛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데 30분은 꼭 기다려야 합니다. 저장된 지방이 분해될 시간은 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배가 조금 덜 고픈데 바로 그때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식입니다. 소식의 구체적인 실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릇 크기를 줄여라. 자기가 먹는 그릇의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2. 천천히 먹어라. 위에서 음식물이 차고 포만감이 뇌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그런데 밥을 5분 만에 다 먹어버린다면 밥을 다 먹었는데도 배고픔을 느끼고 과식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먹어야 소식할 수가 있습니다. 3. 식사일지를 작성하라. 자기가 먹은 식사량을 적다 보면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 안 먹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일지를 적다 보면 칸이 모자랍니다. 일지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사진으로라도 기록을 남깁니다. 한 스님이 점심 공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반 공기가량의 밥과 근대를 넣은 된장국, 두부, 김치, 김, 나물 반찬으로 구성된 소박하고 담백한 식단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밥 한 숟가락을 김에 싸서 입에 넣은 다음 씹기를 시작하는데 쉽게 삼키지 않습니다. 한 입의 음식을 삼키기까지 씹는 횟수로는 100번 이상, 시간으로는 거의 1분 가까이 걸립니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고유의 맛을 음미할 수가 있고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많이 먹지 않아도 저절로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언제 삼키느냐 하면 죽처럼 되었을 때 삼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입자가 크면 안 돼요. 오래 씹어야 합니다. 오래 씹어야 적게 먹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나처럼 오래 씹어서 먹으면 밥을 반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못 먹습니다. 오래 씹는 것은 포만감 때문에 적게 먹는 방법입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것이 좋습니다. 가장 뜨거운 것을 100이라고 하고 가장 차가운 것을 0이라고 할 때 마시는 물의 온도는
60 정도가 좋습니다. 살짝 따뜻한 정도를 말합니다. 맛집은 물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물에도 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음식이 맛있는 집은 따뜻하게 끓인 물을 주거나 보리차와 같이 한번 물을 끓여서 식수로 제공합니다. 중국에서는 냉수를 선호하지 않으며 아무리 무더운 지역이라도 물을 끓여 먹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냉수를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차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심신에 유익합니다. 미지근한 물과 따뜻한 물을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옥구 작가의 책 따뜻한 물 6잔의 기적에서는 여러 가지 따뜻한 물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백비탕입니다. 새벽에 물을 끓여서 호호 불어가며 마시는 물을 말합니다. 꼭 새벽에 끓여야 합니다. 백비탕은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양탕은 처음에는 뜨거운 물 3분의 2만큼, 다음으로 찬물 3분의 1을 받아서 섞은 물입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수증기가 상승하듯 뜨거운 물이 상승하고 차가운 물이 하강하며 서로 만나 충돌합니다. 태풍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가 왕성한 물입니다. 숭늉은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음식 문화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식후에 마시는 물은 따뜻한 숭늉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한여름에도 숭늉을 마셨고 숭늉이 아닌 냉수를 가져다 드리면 혼났습니다. 숭늉은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룽지와 숭늉에는 단당류 중에 특히 덱스트린 성분이 많은데 이에 따라 누룽지를 먹으면 소화가 매우 빨리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2리터 이상의 생수를 마십니다. 출근할 때 2리터짜리 생수를 한 통 들고 갑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 물을 마십니다. 물론 어떤 날에는 너무 바빠서 다 못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물을 보충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의식적으로 계속 물을 마셔야 한다고 떠올려야 합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물을 자주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루 몇 잔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분 배설량과 흡수량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루 총 수분 배설량은 성인 기준으로 2.5리터입니다. 이것은 곧 흡수량도 2.5리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물을 섭취하실 때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분을 너무 과다 섭취하면 수독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에 소금을 일정량 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우리 몸에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좋지만 드실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